비법보다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한 가지 교재에 대해서 7분이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걸 좀 똘똘하게 효율적으로 효과하는 그러니까 활용하는 방법을 학생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정확하게 자신의 지금 위치, 자신의 좀 수준을 파악을 하셔서 그 난이도별로 있는 과목들을 이제 소화를 하시되 저는 지금 이제 중하위권 친구들을 맡고 있어서 최홍구 선생님처럼 이렇게 좀 심도 있는 얘기하면은 다들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교재를 좀 압축해서 가장 쉬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가장 쉬운 부분만 좀 압축해서 이 단시간 내에 강좌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먼저 듣는 거예요. 들은 다음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주는 것도 아주 좋아요. 그러나 자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아주 요약본의 중요한 핵심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는 저는 그 교재를 이제 25시간 동안 강의를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선생님은 50강을 하시고요. 어떤 분은 또 60강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압축, 그다음에 또 이렇게 아주 넓게 장황하게 설명하시는 분. 그러니까 좀 그거를 좀 넘나 들으면서 처음에는 저로 가볍게 시작을 했으면 정말 중요한 것만 알았으면 조금 더 넓게 좀 자세하게 강좌를 듣고 이제 마지막에는 최홍규 선생님의 그 스페셜 강의까지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하면 가장 강의를 효율적으로 활용한 게 아닐까. 그럼 이런 식으로 이제 그 EBS의 수능 강의를 우리가 인터넷 또는 또 방송을 통해서 우리 수험생들이 활용을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지금 요즘 학교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자기주도적 학습이에요. 그 학습 능력을 잠깐만 높여라 하는데 지금 인터넷 수업이나 하여간 그 컴퓨터 인터넷 수업 같은 경우 뭐 TV를 보던 인터넷을 보던 간에 자신과의 싸움인 것 같아요. 모든 게 누가 엄마가 대신 봐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선생님이 대신 봐주고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알아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도 우리 두 분 선생님께서 다 말씀하셨지만은 계획을 세우고 우선은 먼저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참 중요하고 왜냐면 그 목표가 있어야지 내가 갈 길을 알잖아요. 아니 내가 서울 가기로 해놓고 부산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표를 정해놓고 그다음에 어떤 선생님 아까 말씀하셨던 궁합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선생님하고의 그 이 선생님, 왜냐면 다양한 걸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들어가 본 다음에 거기서 제일 좋은 나하고 좀 맞는 선생님하고 먼저 쉽게 워밍업식으로 시작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대신 제일 중요한 거는 꾸준해야 돼. 뭐든지 중간에 포기하면은 도루묵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뭘 시작했다 하면은 아까 나하고 싸움한다 생각하고서 오늘 하나, 내일 둘, 그게 결국은 쌓여지고 해서 나중에 큰 좋은 결과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 두 분 다 너무 멋지시잖아요. 열심히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는 이 시간을 함께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좋은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네. 그리고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누구보다 이제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겠지만 부모의 역할 사교육 시장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좋은 데 찾아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보다 그렇죠. 이런 좋은 곳이 어딨어요. 그렇죠. 세상에 네. 이런 공교육에서도 충분히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 오늘 프로그램 열심히 보시면서 선생님들이 이런 스타일로 하시고 요거를 학생들이 요렇게 운영하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겠구나를 네. 엄마 아빠가 먼저 아시고 그렇죠. 아이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 이것도 빼놓을 수 없네요. 정말 좋은 팁이죠. 네. 우리 그 수험생들 이제 시작이잖아요. 또 1년 동안 고생 많이 할 텐데 수험생들께 한 말씀씩 우리 최용규 선생님부터 부탁드릴게요. 제가 자주 학생들에게 하는 얘기인데요. 본인의 노력을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18년 동안 학원에서 강의를 해오면서 비록 사교육 시장이긴 하지만 18년 동안 딱 한 가지 제 삶의 개인의 교훈을 얻었다면 노력은 절대로 배신을 당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는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그 주변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요. 네. 제가 강의를 하고 있지만 강의나 이런 것에 기대려고 하지 말고 본인의 주체적인 노력을 믿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18일에 그 시험장을 나서면서 크게 웃고 나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는 학생들한테 수업 중에 그러니까 공부의 신이 우리도 돼보자. 그래서 몇 가지 모토를 얘기해 주는데 그중에 아이들이 가장 감명받은 게 제일 첫 번째 모토가 자신을 사랑하라.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을 믿고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좀 하다 보면 나는 안 되고 나는 원래 이게 부족하고 그런 아이들 좌절하는 거 보면 제일 속상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믿음부터 나는 정말 소중하고 뭐든지
해낼 수 있다라는 믿음, 사랑 네. 여기서부터 공부도 출발하는 게 아닌가. 지식적인 것보다는 정신력이 제일 먼저 우선이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 사교육 열풍은요, 네. 그 해외 한 언론에서 광적이라고 표현했을 정도로 그렇죠. 정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EBS의 수능 강의의 대대적인 혁신, 정말 앞으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심지어 어느 집에서는 아마 어느 집만이 아니에요. 네. 상당한 그런 가정에서 지출의 절반 이상이 교육비로 들어간다고 하니 이건 정말 어떻게 뭔가 물꼬를 터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또 우리나라 1인당 공교육비는요, 또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인 반면에 그 상대적으로 사교육비는 그것의 9배가 넘는다고 하거든요. 네. 그만큼 사교육비와 공교육비 차이가 갭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사실 예전에는 생각해보면 가난하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했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요즘에는 일단 경제적인 힘이 없으면 미래에 대해서 그다지 이렇게 꿈을 꾸지 않는 젊은이들도 많아졌다고 하는데 네. 그 명심보감에 이런 내용이 있대요. 집이 가난하다고 해서 학문을 폐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네. 집이 부자라고 해서 학문을 게으르게 하지 말 것이다. 네. 가난하더라도 부지런히 배우면 출세할 수 있고 부자로 살면서도 더욱더 부지런히 공부하면 이름이 더욱 빛날 것이다. 이거 돈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존경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이런 소망이 실현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데 EBS가 앞장서겠습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자리에 함께 해주신 두 분의 또 등대직이시죠. 윤연주 선생님, 최원규 선생님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함께 자리해주신 한서대학교의 함정현 교수님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벌써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방송으로 네. 기억되기를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